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마제스터의 배우에 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진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자, 오늘 시장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빠질 때 이 기업에 대한 확실한 확신만 있으면 이런 구간들이 이제 종목들이 빠져도 이제 버텨나갈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원래 세 번째 강의 내용이 2차 전지 주도 섹터의 이제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빠르게 사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 주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 자, 이 셀 기업, 양극재 기업들의 이 밸류 체인과 앞으로 이제 그 원가 구조 자체, 즉 이제 전고체 프리커스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내재화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상강에서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뭐 가짜 뉴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IRA 법안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IRA 법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기후 변화와 이제 그 인구 변화,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법안인데, 이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하기 위해서 2022년도 8월 16일에 이제 발효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 그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커요. 이제 그래서 이 세액 공제 혜택과 앞으로 이 단계별로 2024년도에는 40%, 2026년도에는 80%를 확대를 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8월 달에는 이제 북미에서 제조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만 이 보조금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2023년도 이번 3월 달에 이 구체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2023년 3월 달에 IRA 법안 세부 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북미에서 제조하고요, 조립 그리고 배터리 부품 50% 이상 하는 기업에 대해서 3,75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게 한 500만 원 돈 되죠. 그리고 또 미국과 또 F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 지금 40% 일단 충족을 해야지 또 3,750달러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머스탱이라든지 미국 차들 있죠. 우리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보게 되면 뭐 GV 뭐 70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세액 공제를 받아야지 가격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RA 법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내용들을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로 사실 그 전고체 프리커스 시장에서 거의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의존을 하는데, 중국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프리커스 시장, 전고체를 잘해요.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얼마큼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1월 달에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지금 2차 전지들이 눌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의 포인트, 주도주 역할을 다시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종목들이 뭐 빠져도요, 좀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포스코 그룹들 같은 경우는 배당과 또 사실 이 밸류체인을 다 한 상황이거든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상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80% 이상, 그리고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2029년도 100% 조건에 도달해야 되는데, 2027년도에 이제 80% 이상은 이건 광물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거든요. 여기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해서 미국의 법이거든요. 이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2022년 8월 16일에 발효가 됐고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을 배제해서
우리 국가들의 이제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 율 이하로 사용해서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죠. 이게 주요 골자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이 첫 번째 보시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인데 이게 사실 이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얼만큼 지원을 하느냐거든요. 근데 일정 광물인데 리튬, 코발트, 니켈은 이게 우리가 핵심 광물이죠. 이 우리 전기차 셀에 들어간 핵심 광물인데 이걸 이제 FTA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가 2023년이죠. 내년 2024년도 40%에서 2026년도에 80%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단계별로 얼만큼 광물을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북미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이제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2023년도 3월 달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핵심 광물이 2027년부터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게 2017년도에 중국의 거린메이 그러니까 GEM인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조인트 벤처를.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지분 가치를 희석을 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으로 이제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한 4만 8천 톤에서 올해를 보게 되면 5만 톤인데 2027년까지 지금 21에서 2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중요하냐면 이 IRA 법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금 2024년부터 2027년부터 80% 이상인데 단계별로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부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인데 이 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광물. 거기서 이제 양극재에서 한 70% 이상을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직 계열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 국내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닌 이 영업이익률 자체를 지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2029년부터는 100% 조건을 맞아야 되고요. 2027년부터에는 광물에 대해서 이제 80% 이상 내용을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IRA 세부 지침을 보게 되면 최대 7,500억 달러거든요. 7,500억 달러면 지금 환율 1,360원 기준으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 재무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하고 Y, 그리고 그 쉐보레 볼트하고요. 그러니까 이코녹스하고 포드의 이 트렌지 그리고 머스탱. 이 애들은 다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유럽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모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GV9070 같은 경우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보조금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난 2023년도 4월 17일 이후에 세부 요건이 발표가 되면서 이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수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도 IRA 법안의 세부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이제 원강이죠, 니켈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고 MHP 그리고 전구체, 양극화 물질 전부 다 우리가 수직 계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도 IRA 법안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미 먼저 지금 다 준비를 한 단계이고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하고 칠레하고 염호 광산 그리고 이 중국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뭐 대표 기업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들하고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LG 그룹주들이 이게 거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어떤 또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끝났다라 얘기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우리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뭐 3년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변함은 없거든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직 계열을 하면서 우리가 양극재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 프리코스 기업들, 그러니까 전구체 기업들의 이제 수직화를 해서 이익률을 얼만큼 높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요 메탈 매장량을 보게 되면요. 자, 리튬은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예요. 그리고 니켈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이고요. 그리고 코발트는 콩고예요. 콩고에서 거의 뭐 6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망간은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 호주인데 중요한 건 리튬, 니켈, 코발트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인데 지금 보시면 점유율 자체가 뭐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다 있고요. 그리고 니켈도 뭐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코발트도 콩고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주요 메탈 생산 점유율을 보게 되면 리튬도 역시 호주, 칠레, 중국이고요. 니켈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코발트는 콩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망간은 남아공하고 호주, 가봉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제련의 점유율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탈의 매장량은 우리가 호주하고 칠레하고 여러 가지 등등 우호국가 있지만 이 정제련 점유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중국이에요. 리튬도 중국이고요. 니켈도 중국이 60% 이상 넘어가고요. 그리고 코발트도 중국에서 거의 80% 이상 넘어가고 망간도 지금 거의 뭐 80-90%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해봤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못 따라가요. 빨리 이거 내재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시장 침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IRA 법안이 중국을 배제한 거잖아요. 근데 침투를 하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고객사가 우리나라 3사예요. 우리 뭐 셀 기업들 보게 되면 LG엔솔, SK온,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그 안에 전구체 기업, 그 양극재 기업들 있죠. 예,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죠, LG 화학까지 이렇게 확실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얼만큼 이걸 인정을 해주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고 11월 달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된 이후에 이게 우리가 사실 더블 가치 평가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 3사죠. 셀트리온 상장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상장하면서 이게 뭐 우리가 더블 가치를 넘어서 트리플이죠. 그 가치가 이제 중복 평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례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뭐 굳이 이걸 분리해서 상장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더블 평가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 상장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빨리 내재화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그게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빨리 정제되는 기술 자체를 중국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기술력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새만금이라든지 그리고 포항의 영일만이라든지 지금 많이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이 시장에서 프리코스 전구체 시장을 얼만큼 빨리 침투를 하느냐 그 기술을 가져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2024년도에 그 광물에 대해서는 40%까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80%인데 해마다 10%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걸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국내 기업에 내재화를 했고요. 지금 전적으로 에코프로 BM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에코프로 BM에 대한 어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는 차원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확신을 좀 가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차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지분 투자를 보게 되면 업스트림, 뭐 최초 그러니까 전구체거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스트림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 프리코스가 뭐냐면 자, 제품이 되기 전 과정을 프리코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예, 요게 이제 우리가 NCM 가장 중요한 이 원소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업스트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 다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드스트림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전지박, 양극박, 그죠? 그리고 동박 뭐 있죠. 그리고 셀이고 그 다운스트림에서는 우리가 팩하고 이제 EV 완성차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원가 절감이 들어가야지 중요한데요. 정제련 기술 자체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기업들 뭐 구반반이라든지 3원계, 4원계 중국이 CATL이 못 따라와서 지금 LFP의 노이즈가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단은 전구체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빨리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확실한 고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이라든지 영일만에 지금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서플라이 체인 지분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 원자재 중국 재련 비중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리튬이 거의 중국이죠, 그죠? 예, 60% 이상이 넘어가고요.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70% 이상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망간이 거의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니켈 같은 경우는 조금 적죠. 예, 적은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 재련 비중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9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 내재화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 메이커 전망을 보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보게 되면 이제 1200기가와트급. 그러니까 보통 보면 SK온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삼성 SDI 좀 보수적이거든요. 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를 보더라도 보시면 LG엔솔은 이 사실 뭐 고객사가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2026년 확실히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SK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24년도, 25년도를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혀 있어요. 오늘 주가도 보면 셀 3사 중에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조금 추세가 내려와서 좀 많이 좀 빠져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셀메이커의 전망을 보게 되면 이 확대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양극재 기업들하고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양극재 전구체 기업들의 어떤 영업 이익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니켈과 우리가 이제 그 핵심 광물이죠. 예. 니켈, 코발트, 리튬 그리고 망간 이 가격 자체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가격을 보면요, 지난 2022년도 1월달, 2월달에 이제 톤당 4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니켈 가격이 완전한 바닥이죠. 근데 이 니켈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자재 가격 대비해서 보통 이렇게 생산 품목 대비 품목 납품을 할 때요, 한 1개월, 3개월 전 것까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전에 뭐 니켈 가격이 뭐 2만 달러였다. 이때 이제 받았던 이제 우리가 광물과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 비중이 어떻게 되고 손실이 나죠. 영업이익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월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니켈 가격이 이제 지금 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3년치 추정치인데요. 2021년도에 지금 2만 달러 정도 이렇게 좀 기록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니켈 가격도 거의 다 지금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 보조금 지급으로 이 완전히 생산 자체가 이제
과했던 자리가 요 지점이었거든요. 2022년도 막 보조금 한참 줄 때, 예, 요때였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도 폭등을 했었고 코발트, 망간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번 주 이제 오늘 가격이에요. 오늘 가격.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도 보세요. 리튬 가격은 우리가 수산 리튬이 있고요, 탄산 리튬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도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킬로그램당 이제 600 RMB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요 가격도 보면요, 지금 2023년도 지금 10월이거든요. 거의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가격 이제 상승 구간 이 가격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 역시도 이제 가격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는 뭐 저는 뭐 조금은 빠질 수 있겠지만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점진적으로 리튬 가격과 이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리튬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고 아까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다른 광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간은 사실은 톤당 그렇게 크게 가격이 비싸질 않아요. 좀 흔하잖아요, 그죠? 광물 자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한 1,100달러 톤당 1,100달러이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도 한 2,500달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망간 가격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 국면에 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게 이 코발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코프로 프렌들리에서 이 엔트리급으로 있죠. 그리고 볼륨급으로 우리가 그 프리 코발트라고 들어봤죠. 코발트 가격이 비싸거든요, 니켈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니켈 가격의 3원계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니켈 함량이 9반반이면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니켈 함량이 많으면 그렇게 크게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뭐 622라든지 60%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가격 자체가 좀 비싸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3사 중에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9반반, MCM 9반반이라든지 자, 이렇게 이제 양극재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발트 가격은 니켈 가격이 좀 비싸요. 지금 보시면 톤당 이 8만 달러예요. 지금 보시면 니켈 코발트 가격이 지금 톤당 한 3만 달러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니켈 가격은 18,000달러 정도니까 이게 한 2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프리 코발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에서도 거의 지금 양산 단계에 있고요. 한 2024년부터는 이 코발트를 뺀 우리가 MNX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양극재 우리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이제 코발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좀 코발트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 프리 코발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이제 가격 추이 동향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극재 있잖아요. 전구체 기업들이 우리가 아까 보시면 전구체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격 추이를 3개월 전이거든요. 3개월 전 뭐 추정치 뭐 2개월 전에 가격 받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3개월 전에 받는 가격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한 10%의 어떤 마진을 붙여서 또 양극재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니켈, 코발트 가격이 빠지는데 왜 그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거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단순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CNG가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이 수산화 리튬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이 있단 말이에요. EM은 삼성 SDI하고 이제 합작사를 우리가 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M은 우리가 양극재 만드는 회사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게 수산화 리튬인데 내년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올해 11월 달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CNG 같은 경우도 리사이클 폐배터리죠. 리사이클링이니까 내년에 후반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제 전구체, 요 기업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배터리 셀 원가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 여기서 이 배터리 40%가 양극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음극재는 10%이고요. 그리고 분리막이 10%고 전액 10%.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면 양극박, 음극박 10%, 배터리 모듈이 한 20%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극재거든요. 양극재가 이 전체 셀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극재 중에서도 그 원가 구조를 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 프리커스, 전구체가 거의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걸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서 이 전구체의 원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구체 70%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구체는 이제 수직 계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내 기업은 에스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수직 계열에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NCR이 지금 거의 세계 시장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중국의 정제련에서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CNCR이 탑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 영일 만에 설립을 해놨습니다. 지금 올해 4분기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큼 빠르게 지금 전구체 이 프리커서 시장에서 이제 내재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가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7%에서 한 8%가 돼요, 시청 여러분들. 근데 전구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한 13에서 1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직 계열화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수직 계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닌 이쪽 그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필수로 빨리 지금 내재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구체 시장에서 양극재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7% 전후이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는 아까도 보셨지만 니켈 뭐 지금 광물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좀 받아놨던 광물의 어떤 그죠 조금 손실이 나게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전구체 기업을 내재화를 하는 게 필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기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2차전지 많이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 환호하고 지금 빠져서 지금 또 내 종목들이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극재 원가 70%는 전구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2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은요. 자, 중국 화요코발트 합작 법인입니다. 새만금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아까 CNGR하고 중국 화요코발트하고 각각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여기 보시면 관계사인 에코프로 GEM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재화를 못한 상황인데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양극재 재료가 70%는 전구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기업들이 2021년부터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IRA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2022년도 8월 달이었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2023년도 3월 달에 세부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광물 부분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2025년도는 2027년까지 80% 이상 해야지 보조금인 3,750달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원을 받아야지 세계 시장에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구체를 뭐 중국에서 받는 안에 전구체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럼 보조금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IRA 법안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예, 40% 이상. 자 주요 법안의 내용이 핵심 광물 40% 이상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 비율이 연도별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광물에서도 2027년까지 80% 이상. 그리고 배터리 부품 29년부터 100%가 조건이 맞아야지 이게 다 우리가 아까 보시면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맨 좌측에 보면 흰 거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리튬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리튬이고요. 그냥 보는 그대로 이게 원통의 배터리이고요. 그리고 니켈이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 코발트가 이렇게 약간 빨간색. 요게 이제 프리코스, 그죠? 예, 광물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양극재인데 이거는 프리코스가 아니죠. 이거는 양극 제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품이고 이거 제품이고. 그러니까 광물은 요거 흰 거, 리튬, 그리고 여기 파란색 니켈, 코발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를 해왔고요. 예. 자 그러면 이 배터리 원자재 중국 수입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죠. 전부 다 전구체는 거의 뭐 95%, 이게 지금 98%는 이게 2022년도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내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이제 90% 좀 넘어갔고요. 그 흑연, 코발트, 리튬, 망간 보시면 거의 다 90% 넘어갑니다. 빨리 그 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의 IR 법안에서 지금 이걸 빨리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중국도 이제 꼼수를 하는 거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도 그죠? 확실한 고객처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그룹사별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자회사 여기 쭉 보시면 수직 계열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올해 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여기 보게 되면 소재 기업으로 벌써 지금 46%까지 시장 점유 계획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양극 응극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하고 양극재죠, 그죠? 포스코 퓨챔 그리고 조인트 벤츠 여기 보시면 나중에 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아는 기업들이고요. 다 이제 필발라 하고요. 포스코 필발라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인데 다 수직 계열화를 다 만들어 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미 벌써 2023년도, 2025년도까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준비를 다 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사업 영역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2016년도, 18년도에 거의 71%가 철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년도에서 22년까지가 철강이었는데 확 줄어들죠. 그죠? 밸류체인을 다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소재 사업 진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필발라 아르헨티나 염수 1단계를 보게 되면 해발 4,000m 이상 높이에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3년도 하반기고 2분기에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장 도약하는 단계는 2024년도 2분기부터 해서 2025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수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높은 데서 못 해요. 조금 그 고도 자체가 한 2,000m에 염수 2단계 상공정인데 토건을 2023년도 6월 달에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2분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그리고 필발라 리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석 리튬이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2024년도 2월 달을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시운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에 대해서 아까 중국 의존도를 지금 뭐 다 높인 상황이지만 벌써 준비를 다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니켈도 마찬가지고 뭐 리사이클링 차세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수직 계열화로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딩 계약으로 이제 리튬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포스코는 리튬의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수산화 리튬의 그 이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영업 비밀이지만 한 70%에서 90%까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그 주가가 지금 50만 원 초반권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아직까지 가치가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4년도 2분기부터 2025년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위치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아까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기차 생산 캐파 증설이 이제 본격화가 되게 되면 그게 2024년도, 2025년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도 수직계로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광양의 리사이클링 펫배터리,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있죠. 그리고 이제 고순도 니켈 광양에 있고요. 양극재 포항과 광양에 다 만들어 놨고요. 양극재 포항 세종, 이렇게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수직계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 저는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먹거리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마차에서 내연차로 넘어갔을 때 뉴욕 5번가 있죠. 그림 보셨죠? 1강에서. 예. 그게 불과 10년, 13년 만에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그러니까 이 전구체와 양극재가 그 코스트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어떤 밀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기술 자체가 뭐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 자체가 진입 장벽 자체가 높습니다. 음극재, 분리막 이쪽은 사실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GM에서 얼티엄지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양극재 공급 계약을 다이렉트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튬 2차 전지 전구체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시자고요. 자, 생산량을 보게 되면 중국이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5%예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나라가 파란색인데 13%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소비량을 보면 자, 우리나라가 41%예요. 그리고 중국이 42%인데 소비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뭐 셀 기업 3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1%인데 생산량이 13.9%면 이게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요. 여기 2020년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완전히 100% 이제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의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2%, 뭐 대표적으로 뭐 CATL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2020년도 이른데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40% 후반권까지 지금 전구체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비 자체가. 그러면 빨리 이게 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스미토모라는 이제 광산, 그러니까 전구체 회사가 있는데 그쪽은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 빨리 우리가 내재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 거기서 이제 영업 이익률을 높이고 이익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하고 CNGR, 자, GV가 이제 조인트 벤처예요. 예. 뭐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 그 합작사를 이제 CNGR하고 이제 합작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CNGR이 어떤 기업인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글로벌 전구체 1위 회사예요, 시청 여러분들. CNGR이 포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25%이고요.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포스코, 삼성, SDI, SK온, 테슬라, 애플, BMW 주요 고객사입니다. 요거 작년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영일 만에 지금 올해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자,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와 이제 지분을 봐야 되겠죠. 조인트 벤처의 이제 지분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하고 CNGR은 6대4 지분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 양극재하고 이 CNGR은 2대8의 지분으로 설립하는 전구체 생산법인을 4분기 영일만 산단에 올해 목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게 본격적으로 생산량 캐파량을 늘리는 시점은 2026년도가 되지 않겠냐라 보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 연간 성장률이 이 전구체 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34에서 39%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재화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전구체, 음극재, 자, 이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글로벌의 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새만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3자 전구체 조인트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SK온하고요. 그러니까 GE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미의 양극재는 포드하고 SK온하고 에코프로 BM의 3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포항 이레 상캠퍼스, 그렇죠? 그리고 MHP 조인트 벤처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SK온하고 GM, 에코프로 3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해서 지금 그렇게 그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해서 결국은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자, 예.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희망 공모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게 산정 기준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비교 기업을 CNGR이에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게 CNGR이 중국의 어떤 기업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지 이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25%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그 기준 잣대로 그죠? CNGR을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린 국내 기업에 사실은 최초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전구체 프리코스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은 뺐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을 했는데 이게 EV 에비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게 비교 기업의 평가 기준을 에비타하고 EV로 적정 시가총액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한 3조 9천억 정도 이 공모 예정 가격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인율 적용을 해서 자 14에서 32% 적용을 해서 이 희망 공모 가격 밴드를 한 36,000원에서 한 46,000원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냥 여기서 상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유통시장이고요. 이게 발행시장입니다. 그래서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준 잣대를 우리가 양극재 기업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 어떤 주가의 어떤 상정과 사실 거기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구체 기업이 영업이익률 70% 그러니까 양극재 코스트의 70%를 전구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은 아니지만 CNGR의 주가 흐름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022년대 정점을 찍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거 선정을 했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모 가격을 좀 많이 좀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죠? 이걸 일단은 시장에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8천억 정도, 3조 9천억 정도 예상을 하면 만약에 따상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10월 5일이죠.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그 주가랑은 굉장히 좀 틀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더블 평가 가치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여기 저 보시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2023년도 그 반기 연산 기준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에비타 기준하고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 한 4조 4천억 정도 그리고 반기 직전 12개월 올해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조 7천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할인율 적용해서 시가총액이 한 3조 9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식수를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은 한 3조 9천억, 한 4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미뤄져 가지고 지금 9월 25일 날 증권 신고 다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능하면 이게 지금 핫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공모 꼭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한 7,700억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서 이 기업들의 이제 공장 캐파 증설에 이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전고체 시장에 사실 이 영업이익률 자체를 지금은 전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자라요. 근데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될 수가 있겠고 지금은 경쟁사지만 LG화학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R 법안에서 2024년도에 40%의 어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광물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뭐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는데 중국 기업들하고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여 주냐가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또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그렇죠?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먼저 선두에 서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하고요. 이게 더블 가치 평가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그 미래 그 영업이익과 성장 가치를 보고 셀트리온 상장시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시키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상장시켜서 이게 뭐 우리가 더블이 아닌 트리플까지 그죠? 이건 좀 상당히 이제 고평가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뱅크하고 페이하고 굳이 이걸 쪼갤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쪼개서 약간 이제 발행 시장에서 가격을 띄워서 이걸 그죠? 약간 좀 그런 거랑 좀 틀린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코프로가 이제 보유 지분을 52%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뚝 띄어내서 이제 다시 좀 큰 물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에만 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고객사를 또 확장시키기 어떤 그 수순으로 좀 만들어 가지 않겠냐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장이 됐을 때 따상까지 뭐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10조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 주가를 봐야 되는데 그 위치를 그 평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CNGR에서 뭐 영업이익 우리가 만약에 공급을 1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해보게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1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9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걸 다시 뭐 사실 조인트 벤처를 설립 안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그건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캐파 증설이 2027년까지 지금 21만 톤, 뭐 22만 톤 이렇게 생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격 자체가 뭐 8조 정도가 돼도 좀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럼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LG화학하고 또 우리가 고려아연의 조인트 벤처 캠코예요. 조인트 벤처 이거 전고체 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51대 49로 이 지분을 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원재료 확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2022년도에 글로벌 양극재 공급 순위를 한번 잠깐 가지고 왔는데 1위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2위가 벨기에 유미코고요. 중국의 XTC하고 4위가 지금 LG화학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위가 스미토모예요. 그리고 7위가 니치아, 8위가 LNF인데 지금 LG화학이 올라왔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3년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양극재 공급 순위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탑픽은 에코프로 BM 이렇게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기업의 어떤 우리가 NCM 계열이죠. 아까도 전구체라고 봤을 때 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NCM 계열의 양극활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금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구체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국내 전구체 공장 신설 계획을 한번 요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SK온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거린메이 GEM입니다. 중국에 이 전구 새만금에 한 1조 2천억 투자를 해서 신설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LG화학과 화요코발트죠. 예, 역시 이제 새만금 허브로 1조 2천억. 그리고 LS하고 LNF하고 전국 새만금에 1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화요코발트하고 조인트 벤처를 또 설립을 해서 이제 경북 포항 영일만에 1조 2천억.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CNGR하고요.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지금 올해 1조 5천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CNGR하고 2023년 올해 4분기를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량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시장을 보면요.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은 못 갑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제스토 TV가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전체적인 어떤 시장 볼륨 자체가 그만큼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셀,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건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옥석을 가려서 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참고를 좀 하시면서 IRA 법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일단 지금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내재화, 에코프로 머티리얼처럼 내재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순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양극재 원가의 40%, 그리고 이 전구체가 양극재 70%를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건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아직까지도 지금 6, 7% 전체 시장 내연차까지 해서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 반 정도는 되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하는 보급되는 전기차의 95%는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우리 IRA 법안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후 변화거든요. 2035년까지는 무조건 내연차가 이제 생산 중단이 되고요. 전기차가 다 그 시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고속 성장 시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2분기부터 2025년까지 그때가 고속 성장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고속 성장 시기 전 단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셀 업체하고 우리가 완성차 업체하고 지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물동량 변화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시장 자체는 크게 성장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이 전기차 안에서 이 코스트를 결정하는 양극재 업체하고 그리고 전구체 업체하고 이걸 내재화해서 원가율을 어떻게 수직 계열화로 낮추느냐, 이게 이제 관건에 있고, 그리고 지금 끝없이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두에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인 우리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NF,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하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시간에 마지막 4강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